지금 보시면 이렇게 암대를 풀러서 부싱 쪽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옥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축화가 퍼졌습니다. 네, 뭐 차가 멈춘 건 아닌데 지금 엔진 쪽, 그러니까 오일 쪽이 누유가 심해요. 제가 지금 조축화를 구입하고 약 3년 정도 운행을 하면서 12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프로드 또는 오버랜딩, 뭐 일반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키로수 그리고 사용 대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고 어떤 것들을 수리를 봐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이랑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알파카에 와 있고요. 알파카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튜닝, 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차종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뭐 기타 픽업들, 국산 픽업들, 뭐 무쏘라든가 콜로라든가 이런 차량들도 다 여기서 이렇게 정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알파카 사무실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제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목적으로 찍는 거니까 아마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제 옆에는 저희 알파카 대표님, 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카 대표 이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6년도부터 이제 알파카가 조선춘옥군 협력 업체로 이제 같이 입점해서 저희와 이제 함께 다양한 회원분들의 차종들을 다양하게 이제 정비 또는 튜닝을 해주고 계신데요. 대부분 알파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랭글러나 브론코 이런 차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량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무쏘라든가 콜로라든가 오버랜딩을 통한 4륜구동 차량들은 다 정비가 가능하시고 튜닝도 가능하세요. 경기도 화성 근처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1시간 내 거리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뭐 튜닝을 하시던 또는 정비를 하시던 하면 조선춘옥군 회원이니까 아마 잘해주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맞죠, 사장님? 아, 그럼요. 네. 잘해드리죠. 자, 오늘 제가 네. 여기 조축카가 실려왔어요. 네. 네, 실려왔는데 이제 조축카를 한 3년 정도 탔고 12만 킬로 정도 타다 보니까 누유도 심하고요. 네. 그리고 하부 잡소리가 너무 심해서 오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엑스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쇳덩어리들로 차를 잡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식의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에는 강한 성능을 보이지만 온로드 주행이나 공도 주행에서는 잡소리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정비하면서 타야 차를 오래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암대들이 네. 자꾸 찌끄덕찌끄덕 소리, 비틀리는 소리들이 많이 나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거나 네. 이런 때 좀 많이 나요. 네네. 사장님이 그쪽으로 전문가 분이시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또는 제품을 어떻게 좀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 차거나 네. 아니면 비튜닝 차로 좀 분류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순정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암대 같은 기준점에서는 네. 거의 뭐 손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고무 부싱 타입이고 네. 이제 그리스 이제 주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 순정 암대들이 고무 부싱류가 굉장히 퀄이 좋습니다. 원래 순정 들어가는. 상태로 나올 때. 네네네네. 순정 암대들이.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세팅을 할 때 요새는 여러 가지 kit들이 있잖아요. 뭐 네. 메탈 클락이라든지 네. 뭐 테라플렉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암대를 굳이 바꾸는 걸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안 네. 바꾸고도 할 수 있으면? 안 바꾸고도 할 수 있죠. 대신에 그 온로드에서는 굉장히 네. 좋은데 네. 이제 오프로드에서는 휠트래블이 나고 솔리드 엑셀이 네. 이러면서 이제 비틀림이 심하니까 네. 부싱들의 이제 부하가 많이 받긴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순정 부싱은 네. 아무래도 이제 비틀림 저항성은 조금 있겠지만 네. 그 튜닝용 볼 부싱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비해서 네. 네, 그래도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네.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정으로 저희처럼 뭐 오버랜딩이나 오프를 타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뭐 짜세를 위해서 약간의 네네네. 튜닝도 하고 이렇게 타시다 보면 네, 차량이 튜닝된 만큼 험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보통 네. 일반적인 차량들은 코너링을 돌 때 외에는 수직 운동만 하는데 이제 네네. 오프를 타게 되면 이제 롤링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물고 있는 암대들이 자꾸 비틀리면서 예, 부싱들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이 네. 이게 사실 암대를 바꾸시는 분들은
랭글러 오너분들 중에 네. 사실상 극소수거든요. 아.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 100% 중에 5%? 아. 그 5% 사람들, 그 오너분들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그 이제 볼 부싱 같은 경우 보통 다 그리스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네. 니플들이 다 네, 붙어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를 그냥 조금 좀 귀찮고 비용이 들더라도 네. 당연히 뭐 그거를 뭐 이제 뭐 협력업체나 뭐 이제 하셨던 업장에서는 무료로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다양히 뭐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귀찮더라도 아주 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아, 6개월에 한 번. 그래 6개월에 한 번, 최고는 뭐 한 3개월마다 네네. 그리스를 주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네. 저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맨날 그걸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사제 암대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 구리스를 넣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그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굳으니까 네, 그거를 네, 좀 네. 귀찮더라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비를 자꾸 맡기면서 네, 네, 구리스를 충전해주면 예, 예. 그 암대 기능도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그 암대 자체는 뭐 되게 철제 소재로 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단단해서 거기에 대한 뭐 변형이나 이런 건 잘 없어요. 근데 다만 거기에서 이제 비틀림이나 이런 거는 다 그 조인트 부분에서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윤활이 어느 정도 계속 저기가 돼야 되는데 네네. 예, 유지 부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크루들도 랭글러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 차도 보면 이렇게 잡소리들 있잖아요. 찌끄덕 네, 찌끄덕 네. 잡소리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잡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닐 경우에 네네, 하부에서는 저희가 볼 때 암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싱은 어쨌든 뭐 교체를 할 수 있는 뭐 킷도 있고 네, 메탈 클라우는 교체가 되잖아요. 네네네, 네. 혹시 네, 테라플렉스도 교체가 되나요? 네, 돼요. 네, 교체가 되는 것들은 보통 그러면 구리스를 잘 넣는다는 가정하에 네네네, 조선춘옥군처럼 빡세게 차를 탄다는 가정하에 네네. 부싱은 그럼 언제 한 번씩 갈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물론 그렇게 네. 범위를 좁혀 주셨지만은 네, 빡세게 타는 것도 그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정도가 예. 있죠. 그래서 뭐라고 딱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최소 이렇게 자주 네. 뭐 주말마다 오프로딩을 즐기신다. 네. 그럼 뭐 그래도 뭐 자주 이제 윤활 그 유지보수로 네. 그리스를 잘 주입하신다 했을 때도 네. 그래도 한 1년이 지난 후에는 네. 그 가까운 뭐 이제 정비소나 샵 가가지고 음. 유격 상태를 한번 봐야 되는 아, 거죠. 그게 예, 중요해요. 유격. 유격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마모도가 이제 생긴 거니까 거기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 랭글러를 타시는 분, 뭐 저처럼 글래디에이터를 타시는 분들이 오버랜딩 또는 오프로드를 하고 또 튜닝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뭐 저도 모르게 차가 버틸 수 있는 한계보다 더 큰 그런 뭐 비틀림이나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그건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차가 조금 많이 오버를 했어. 그럼 그때는 한 번 정도 차량을 이끄시게 정비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차도 결국엔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자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합니다. 조축하 지금 점검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네. 핸들 쏠림이라든지 네, 핸들 쏠림. 예. 일단은 고질적인 부분은 지금 또 하체 부분 제외하고 네. 누유 때문에 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네.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이 누유가 네. 고질병이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네.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고질병. 고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일단 랭글러잖아요. 네. 랭글러는 글래디에이터랑 네. 그 JL이랑 네, 좀 JL.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엔진도 다르고, 오, 그렇죠. 엔진은 다르죠. 네, 엔진이 3.6이고, 네. 그리고 전장도 길고. 네. 이래서 제 글래디 조축하가 네. 글래디니까 글래디는 네. 뭐 JK 때부터 그랬어요. 판타스타 엔진 3.6이 가운데 그 오일 쿨러가 네. 자주 떠요. 네. 그게 그럼 자주 뜬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죠. 네. 이게 이제 V6 엔진이라는 게 6기통으로 네. V자 형태 엔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헤드 뒤에 이렇게 V자로 올라와 있어요. 솟아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간에 네. 엔진 블록
쪽에 이제 오일 쿨러가 네. 붙어 있어요. 아, 수냉식으로.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요 가운데에서 이제 열이 식고 네. 열이 받고 계속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가스켓, 고무 가스켓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눌리고 뭐하고 하면서 그 가스켓이 경화되면서 누유가 많이 돼요. 그럼 근데 이건 뭐 오프로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 그냥 문제는 운행을 아니에요. 하면. 네네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순정 상태의 차도 많이 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V6 엔진을 탑재한 오일 쿨러가 가운데 있는 방식에 네. 뭐 독삼사라든지 엔진이 뭐 크라이슬러 뭐 여러 가지 차들도 그거는 다 좀 많이 새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게 네. 샜을 때 네. 보통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은 야 네. 그러면 그게 샌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이게 뭐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직접 어느 부분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좀 이게 오일 쿨러가 누유가 있으면요 바로 그 전조 증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모르죠. 근데 나중에 이게 V6 그 구조적으로 네. 이게 협곡으로 돼 있어요. 그 네. 형태가 오일 쿨러가 그래가지고 그 앞부분이 좀 턱이 높고요. 네. 뒷부분은 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아. 오일 쿨러가 새면 이렇게 넘어오다가 앞쪽으로 안 새고 뒤쪽으로 새가지고 그게 미션 쪽으로 막 다 젖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조축구님도 여러 번 저한테 통화하셔가지고 막 물어보셨지만은 이거는 미션 오일 아니냐, TC 오일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붉은색이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엔진 오일입니다. 거의 다. 네, 99%가. 네네네. 제 영상 요 전편부터 영상을 보시면 조축화가 자꾸 서요. 왜 쓰냐면 연기가 나요 차에서. 그래서 쓰는데 항상 쓸 때 보면 언덕을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일정한 언덕을 꾸준히 계속 RPM을 많이 쓰면서 올라가면 연기가 막 차에서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겁나서 차를 멈추곤 했는데 제 말이 맞다면 이게 전조 증상입니다. 처음 타이어 타는 냄새가 먼저 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연기가 모글모글 본네트에서 피어납니다. 그게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V자지만 뒤쪽이 낮다 보니까 앞이 들리면서 뒤로 새서 그게 이제 매니폴드가 뜨거우니까 거기에 닿으면서 이렇게 막 기화되듯이 연기가 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엔진 자체도 열이 있고 맞죠? 매니폴드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기화되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게 맞네요, 여러분.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네. 것처럼. 네.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네. 평지에서는 오히려 덜 새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뒤쪽으로 흐르다 보면은 약간 뒤쪽에 그 단차가 더 낮다 보니까 그렇죠. 오르막길에 더 많이 셉니다. 네. 오르막길에 또 주차해 있고 막 이러면은 요 가마있던 수위가 이렇게 이제 뒤로 이제 흐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사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게 뭐 네. 차량마다 뭐 다르겠지만 보통 신차를 구입해서 몇만 정도 탔을 때 그런 현상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날까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한 3만에서도 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늦으면 뭐 한 6만? 그러면 그 이유는 네. 무조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야 그러면은 그거 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 대략적으로 만약에 비용이 네. 정품 쿨러가요. 네. 아리까리한데 한 40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뭐 이제 작업비하고 거의 또 냉각수 들어가고 뭐 네. 엔진 오일도 한 김에 뭐 간다 이러면은 거의 뭐 이제 90만 원 이 정도 8, 90만 원 수준으로 가죠. 그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이 얘기 듣고 왜냐면 이거 제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이면 뭐 엔진 관련돼서 수리를 뭐 하는 거지만 그게 크진 않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유에 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 누유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냥 탔으면 엔진 오일 부족 현상으로 엔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궁금한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알파카 언제든지 전화해서 조축금 회원이라고 문의 드리시면 되게 친절하게 답해 주실 거고 저 또한 오버랜딩 상황에서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글래디에이터 기준 V6 엔진이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네. 그럼 JL은?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조립 불량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립. 워터 펌프도 잘 터지고 네네, 워터 맞아요. 펌프로 아래로 가는 그 워터 아울렛 호스 네. 그것도 이제 그
그 T25였나 볼트가.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풀림 현상이 있어서 아. 저희가 뭐 여러 번 많이 쪼여졌던 것 같고 그쪽으로 막 누수가 돼가지고 음.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냉각수가 없는 채로 달리다가 그렇죠. 뭐 엔진이 뻗는 경우도 있었고 어. 좀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요. 냉각 계통 관련으로 뭐 라지에다도 좀 잘 터지는 편이고요. 그것도 저도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조 탱크 까만색이 그것도 잘 터져요. 그 이음새 부분에서. 예.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랭글러를 타서 공도 주행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네. 이런 것들은 한 번 두 번씩 체크하면 결국에 뭐 돈 천만 원씩 나갈 일은 안 생기는 것들 자가 정비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랭글러는 뭐 솔직히 뭐 엔진룸 안에서 다 끝나잖아요. 네. 뭐 전자기기도 없고 다 쇳덩어리도 넣은 차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어차피 네. J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냉각 계통 위주로 냉각 좀 계통? 누유를 네. 누수를 한번 봐줘야 되고요. 누수, 그 네. 부동액 네. 그 관점에서 그러면 넣는 네. 통들은 다 외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까매서 잘 안 보여요. 아, 까매서 겉으로 확인은 안 되고 이거 열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어쨌든 또 이제 비전문가시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막 시도를 해요. 네. 열어서 막 그 레벨링을 보려고. 아. 근데 그렇게 냉각수 통을 그냥 개폐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이제 압력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네, 받으면 네, 그래가지고 그 보조 탱크를 열다가 뭐 화산 폭파처럼 이게 오. 냉각수가 완전히 뿜어져가지고 화상 입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 어쨌든 그런 거는 엔진 오일은 진짜 사람들이 다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기적으로 네. 뭐 나름 루틴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막 많잖아요. 어떤 데는 맞아요. 5천마다, 어떤 네. 7천마다, 네. 어떤 데는 만마다. 네. 어쨌든 엔진 오일 갈 때는 정비소를 들리시니까 네. 그때마다 좀 봐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네. 이번 영상 이벤트로 네. 알파카에 엔진 오일 갈러 오시는 차량들이 있으면 네, 네. 서비스로 그런 거 좀 무료로 점검 한 번씩 해주시면 네, 그거는 가능하죠. 여러분 들으셨죠? 왜냐면 네. 보통은 엔진 오일 갈면요 엔진 오일 갈고 연료 필터 빼고 그리고 보통은 끝나요. 근데 대부분 그런 차들이 왔을 때 뭐 하부에도 좀 한번 봐주시고 엔진 쪽도 뭐 냉각수라던가 뭐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그것 또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해주실 거예요? 그럼요. 여기 아래 지금 제가 네. 화성 알파카 전화번호 띄울 거니까 이쪽으로 꼭 전화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뭐 글래디에이터 랭글러뿐만 아니라 무쏘, 뭐 테라칸, 뭐 하여튼 모든 차들 네. 여기 외제차도 승용차도 하더라고요. 다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뭐 정비고 뭐고 어. 구분 짓지 않고 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타고 계시는 게 경운기만 아니면 다 오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한번 그렇게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마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이런 차들이 아닌 일반 국산 픽업 또는 뭐 콜로라도는 국산은 아니죠. 그리고 뭐 브론코도 있을 거고 그리고 레인저 랩터 뭐 레인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타 뭐 무쏘라던가 뭐 타스만이라던가 국내 차량들도 이제는 오버랜딩 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회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차종별 어느 정도 튜닝이 적당한가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히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네. 사장님 생각에는 일단은 무쏘칸이나 콜로라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네. 정말 차에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을 정도로 탈 수 있는 튜닝의 스펙 정도를 혹시 추천을 하신다면 네네네.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을까요? 독립식 현가장치란 말이에요. IFS 타입은 이 평상시에 그 튜닝을 해놨을 때 네. 그 하부 서스랑 이제 바디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네. 오는 그런 등속 조인트라든지 네. 뭐 타이로드라든지 뭐 이제 어퍼암, 로어암 계속 사선으로 꺾여요. 이 리프트업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네. 있는 게 네. 점점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점 때문에 사실 또 이제 바디업으로 가고
그렇죠. 예, 또 이제 뭐 3호 이상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그 이제 전륜 IFS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롭킷을 사용해가지고 그 각을 또 낮춰가지고 복원을 시키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작업이 많이 커져요. 비용도 많이 들겠죠. 비용도 많이 네. 들고. 그러니까 순정이 제일 좋긴 하네. 예, 맞죠? 네, 그렇죠. 네. 너무 그러니까 많습니다. 이게 어, 그 단점 같은 거는. 그래서 가장 되게 심플한 거는 어차피 한 2인치 정도? 2인치. 예. 2인치 정도가 가장 무난하죠. 그 이제 네. 뭐 파워트레인 이제 그쪽 구동축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멀어질 수 있고. 예, 그래서 막 부싱 같은 거 덧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인치 업이 이게 보통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리프트 업, 바디 업 이렇게 업을 좀 지칭하는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뭐 나 2인치 했다 4인치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2인치 업은 뭐냐면 차에 리프트 그러니까 쇼업 쇼바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체가 올라가는 거를 리프트 업이라고 얘기하고 바디 업은 하체는 그대로 있고 차체와 그 하체에 부싱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 모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통은 가만히 있고 이걸 바디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인치 업은 리프트업 기준입니다. 하체가 올라가는 맞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속 조인트라든가 타이로든가 어퍼암, 로우암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길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4인치를 올린다고 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차에 그만큼 오는 부하도 더 세고 하니까 2인치 리프트업을 가장 추천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예, 비용적인 측면이나 막 그랬을 경우에는 제일 부담 없는 쪽이 그 정도죠. 가장 기본 셋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2인치 리프트업은 구조 변경 안 해도 돼요. 맞죠? 뭐 그 정도 허용 범위에 있어서는 안 해도 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복 투자, 이중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차가 조금 더 멋있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길을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맞죠? 네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이렇게 뭐 라이브를 하거나 할 때 우리 회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4인치 올리고 6인치 올리고 8인치 올린다고 해서 차가 잘 가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타이어가 걸려있는 축이죠. 차축. 얘가 높아지지 않으면 하부 걸림은 8인치로 올려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리프트업을 했을 때 차가 하부를 걸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은 타이어의 크기입니다. 타이어의 크기를 넣어서 옆에 걸려있는 차축이 타이어가 커지니까 올라가는 거 외에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무리하게 튜닝을 하셔서 스트레스 받고 수리비 드시는 것보다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인치 리프트업 내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맞게 찾아가시는 게 좋고 굳이 그거를 막 오버하면서 막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나만의 라이프를 취미로 하시려면 그렇게 부담 없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이 그거 하나 얘기하셔야죠. 알파카에서 이번부터 수입해서 판매하는 타이어가 있다고. 얘기하셔야죠. 저희가 이제 베놈 파워 타이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새롭게 저희가 물량 들어와서 런칭을 했는데요. 그 베놈 파워 타이어가 요새 또 뭐 경기도 안 좋고 사실 이제 BF나 이제 토요 이런 쪽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면은 확실히 뭐 성능이야 좋죠. 근데 이제 가격대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좀 가성비 있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퀄이 뭐 되게 떨어지지 않고 또 베놈 파워 타이어 같은 건 장점은 이제 디자인. 제가 봤어요. 이따가 아마 지금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디자인. 그 타이어 이제 패턴이라든지 옆에 이제 사이드월 쪽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멋있거든요. 튜닝을 해놔도. 그러면 기타 뭐 BF나 그런 타이어에 비해서는 가격은 확실히 더 저렴한 건 맞죠? 저렴하게 이제 판매할 거고요. 뭐 북미 현지에서도 가성비로 이제 저희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나오는 인치 수는 어때요? 인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베놈 파워 타이어 자체가 굉장히 라인업이 너무 다양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럴 거예요. 지금 뭐 37, 38, 뭐 37, 40 이런 타이어들은 랭글러들이 워낙에 하니까 당연히 있지만 뭐 31, 32, 33 이런 급들이 있는지 있나요? 네, 있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왜냐면 저는요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제가 그걸 탄다고 해서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다양한 차종의 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31부터 32, 33 그리고 35, 37, 40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타이어가 좀 다신 분들은 한번 문의 드려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가격이 싸요. 네, 그리고 가성비 좋습니다. 네, 그 사장님 제가 네.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아까 2인치 리프트업을 했을 때 뭐 조인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말씀드렸던 타이로드, 어퍼암, 로우암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2인치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더 높인다면 네네.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아, 네, 다 가능하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소비자가 그래도 나는 큰 게 좋아해서 4인치, 6인치 올릴 거니까 보강 같은 거 같이 해줘 이렇게 했을 때 네.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다 가능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네. 네, 이제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경기도 화성 알파카. 네, 한 200km까지는 왔다 갔다. 200km면 우리 또 다른 협력업체가 있겠구나. 한 100km까지는 왔다 갔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선춘옥군 채널이 오버랜딩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정보, 리뷰 영상들은 조선 정복군 채널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네, 정복군 아닙니다. 정복군. 그 채널로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제 차 무료로 정비받는 거 아니에요. 돈 다 낼 거예요. 다만 좀 싸게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할 거니까 오늘도 시청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